만약에 내가 요 몇 년 동안 비상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열심히 모았다고 하면 이제 모으기만 하기는 싫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한번 재테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모으는 거는 계속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000만 원 정도면은 원금을 이제 불려야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어렵게 모은 소중한 1,000만 원인데 쉽게 잃어버리거나 원금이 손실되면 속상하니까 네.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과거 10년간 총 수익률이 422%인 QQQ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서학개미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ETF입니다. 그런데 좀 더 리스크를 좀 이제 가져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연 배당률이 한 10에서 12% 정도인 JPQ ETF가 있습니다. 그 JPQ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QQQ와 JPQ를 이제 반반 혼합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QQQ 같은 경우는 사실 연 배당률이 너무 작습니다. 한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 그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성장률도 한 5% 정도에서 매년 배당금을 5%씩 좀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 10년간 422%, 과거 30년으로 보면 4,500%가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보시면 좋은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좀 연배당률 10에서 12%인 JPQ는 연배당률이 좀 높은 만큼 배당금을 이제 받으면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시면 뭐 JPQ로 좀 써도 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JPQ의 절반, QQQ의 절반 500만 원씩 이렇게 만약에 넣어 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될까요? 그 연 배당률로는 뭐 어떻게 보면 반반이니까 네. 6% 정도 될 것 같고 총 수익률은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본 거를 보면은 JPQ도 총 수익률이 QQQ에 못지 않더라고요. 높은 배당을 받은 만큼 재투자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JPQ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폭이 QQQ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폭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혹시 QQQ와 JPQ 이걸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ETF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QQQ는 나스닥에 있는 100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뭐 JPQ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긴 하는데 나스닥 100기업에 투자하면서 이제 좀 높은 배당금을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JPQ 같은 경우는 연 10%에서 12%의 배당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지금 순자산을 갖추고 계시고 대출도 없으시고 현금 흐름도 지금 ETF를 통해서 한 200만 원 이상.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작가님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도달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소소한 돈으로 불리고 이렇게 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미래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 좀 더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남들은 부러워하지만은 제가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상사 스트레스가 많고 회사를 나오고 싶었지만 대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모아둔 돈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 딸도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취업을 하든 할 텐데 저의 모습을 나중에 딸한테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만큼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좀 이번에 노력을 하면 딸에게는 더 넓고 선택지가 많은 그런 삶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세대에서 부자가 돼서 딸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결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딸 사랑하니까요. 작가님께서 앞서서 순자산을 또 공개를 해주셨단 말이죠. 현재 현금 흐름은 ETF 배당주를 통해서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장인분들도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상황별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좀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제 책에 좀 그 표를 그려놨는데 네. 그 배당 수익률 30% 포트폴리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장 큰 현금 흐름, 뭐 네.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큰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 30%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표에 보시면은 MVDY 이제 초고배당주인데 이게 시가 배당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비중으로 좀 크게 넣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피나 제피Q, QILD 고배당주를 40% 정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 뭐 TLTW 10% 넣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은 만큼 은퇴 후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점차 낮은 배당률로 차차 이제 좀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30%로 좀 높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좀 있는 편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10에서 15%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로 점차 이제 변경하시는 게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나씩 보면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종목을 보면요. 네. 사실 저는 또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서 이게 그냥 알파벳인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NVDY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그 엔비디아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네. 그 높은 프리미엄을 얻은 걸 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이고요. 일명 뭐 커버드 콜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드 콜로 인해서 높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지금 한 50%에서 뭐 현재는 한 60%까지도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 세후로 15% 세금을 떼도 169만 원의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피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에서 출시한 종목으로서 제피 같은 경우는 S&P 500을 추종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이제 수취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10% 두는데 시가 배당률은 7.64% 정도 되는데 지금은 올라서 한 9%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세후로 15% 세금 빼고 54,000원 뭐 이 정도로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제피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똑같이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간 상품으로서 비중을 20%로 두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제가 책 쓴 당시에는 9.9%인데요. 지금 한 12% 정도까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QILG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제피큐랑 뭐 거의 비슷한 종목인데 QILG는 미래에셋의 그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 X사에서 만든 QILG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만든 그 ETF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LTW는 채권 장기채 지수를 추종하면서 뭐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사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TLTW가 좀 유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썼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시작했지만은 다시 또 금리 인상이 또 예상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그래서 TLTW는 이렇게 여기 책에는 썼는데 지금은 유보해야 되는 좀 종목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TLTW가 많이 오를 텐데 배당금도 높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하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가 배당률은 17% 정도로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0% 포트폴리오는 뭐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세전으로는 245만 원, 15% 세금 뗀 세후는 한 210만 원 정도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작가님께서 우리 조금 월급쟁이들한테 요거 조금 추천한다라고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뭔가 파이어족을 꿈꾸는, 나도 40대 은퇴를 하고 싶은 월급쟁이들을 위해서 30, 40대를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실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파이어족을 꿈꾸고 네. 그분들을 위한 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 책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네. 뭐 NVDY, 근데 이제 30% 포트폴리오보다는 비중을 50%에서 10%로 좀 많이 좀 줄여서 리스크를 좀 낮췄고요. 그 다음에 APLY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플 지수를 추종하면서 기초자산을 하면서 뭐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뭐 NVDY보다는 28% 정도로 낮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NVDY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낮아서 여기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제피랑 제피큐를 좀 큰 비중 70%입니다. 제피랑 제피큐가 고배당이면서 초고배당 중에 NVDY나 APLY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 투자 차원에서 TLTW를 넣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투자하면은 시가 배당률 한 15%에 세전으로는 124만 원, 뭐 15% 세금을 떼서 나오면 한 106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월급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기 은퇴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다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합해서 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또 어떤 포트폴리오 추천드릴까요? 배당 수익률 7%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성장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익숙하신 스파이, QQQ, 뭐 슈드라는 배당 성장주 요거를 넣었는데요. 네. 그래서 안정화 시켰습니다. 15%나 30%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탑 3에 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이 ETF고요. 그 다음에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빅테크 뭐 AI 주 해서 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세가 되게 높기 때문에 QQQ는 앞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랑 QQQ는 한 5% 정도 비중을 줬고요.
그리고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 종목, 뭐 100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가 배당률은 한 3.13% 정도 되는데 배당 성장률이 한 11%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배당을 11%씩 늘려주는 종목이거든요. 네. 요 슈드 SCHD도 그 한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종목인데 15% 비중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제피랑 제피큐 고배당주를 70%로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TLTW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프트콜 전략이 들어가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TLT는 그냥 장기채 그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5%를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넣어서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투자하면 월 배당 지급액이 세전으로 한 57만 원 정도 되고 세후로는 한 뭐 49만 원, 50만 원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게 좀 아쉽다. 뭐 요즘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좀 더 받고 싶고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면 요 배당 수익률 10%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나는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둬도 괜찮아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고 싶은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사실 요즘 뭐 신문지상에도 네.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미국 주식 계좌를 많이 이렇게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자녀들도 적금이나 예금으로는 안 되겠다. 뭐 미국 주식을 사줘서 네. 하자.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많이 있잖아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제가 네. 책에다가 이제 써 넣었는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파이랑 QQQ 슈드를 주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33% 3분의 1씩 비중을 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비중을 둔 거는 이 세 종목이 되게 우수한 종목입니다. 뭐 10년 이상을 내다보면 안정적이고 되게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30년으로 치면 스파이가 1000%, QQQ가 4500%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슈드도 뭐 매년 11%씩 배당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 큰 수익률을 볼 것이고 아이들이 뭐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꼬박꼬박 이렇게 그 미국 요 ETF 배당주에 넣고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이고 20년 되고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원금이 이제 많이 불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바로 은퇴하시거나 뭐 이제 30, 40대 분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보다는 투자할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맞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겠지만 요 자녀 같은 경우는 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그러면은 뭔가 주식 앱을 켜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되나요?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ETF도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거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좀 다르다고 하는 거는 환율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사면 확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폭이 이제 또 아무래도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환율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환율이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서 사자 좀 네. 그랬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환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좀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환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환율이 올라가면 내 기존에 있는 원금인데 같이 환 차익을 또 보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내려간 만큼 그 주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가에 또 매입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왜냐면은 환율은 사실 그래도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움직이는데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폭이 무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좋은 투자 타이밍을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뭐 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율이 조금 높더라도 빨리 그냥 준비가 되셨으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무래도 어쨌든 또 주식에 대한 투자니까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걱정해야 될 게 없을까? 주의해야 될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서 겪으신 혹시 시행착오도 있으신가요? 테슬라나 변동폭이 큰 주식을 저도 이제 혹해서 한번 따라서 사봤는데 너무 이렇게 또 폭락을 하니까 멘붕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등락폭이 큰 것은 지양해야겠다. 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별 주식을 좀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은 또 하락장이 오면 사람 마음이 계속 이제 주식창 막 들여다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떨어지면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트럼프가 재선되고 트럼프 효과로 미국 주식이 뭐 상승을 해서 좋은 시기인데 언젠가 하락하는 시기가 또 오겠죠. 과거 30년간 나스닥 100 지수는 뭐 4,500%, S&P 500 지수는 뭐 1,00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달러의 큰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위해서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오히려 여유 자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정도의 기회를 활용하거든요. 어차피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우상할 거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폭락을 해도 걱정하지 않고 저가 매수로 좀 더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그 평온함이 느껴져요. 어떤 그런 부침에도 잘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21년도에 시작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하시면서 하락장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잘 견디고 모아가실 수 있었는지 예. 알려주세요. 뭐 하락을 하더라도 배당금은 그래도 일정하게 나오니까 하락을 해도 나는 월마다 배당금을 받는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니까 쉽게 지치지 않고 아 뭐 다음 달에도 또 배당금이 나온다. 나는 뭐 단기간에 팔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장기적으로 계속 놔둘 거다. 투자한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배당금을 받다 보면 그런 손실 부분을 커버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 나도 배당금을 받다 보면 그 10%가 벌써 이제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매월마다 배당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뭐 4번, 뭐 5번 이렇게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카톡을 보면 또 힘든 일상에서도 또 활력소가 되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지만 띠딩하는 카톡 소리를 들으면 또 힘이 나는 거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되는 정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도 성공한 분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의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가기 죽도록 싫고 뭐 회사를 탈출하고 싶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싫고 아무튼 소심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분들 계신데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길도 있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모든 분들이 다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두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출근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말십사 하고 다른 길도 있다. 충분히 지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을 냈고 여기 유튜브에도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